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상황 쇼핑 파트 2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ny swimming goggles for kids? 자, do you have 하면 뭐뭇이 있나요? 해서 우리가 보통 그 쇼핑 같은 데 가실 때 물건 찾으실 때 do you have 많이 쓰시죠? 자, 그 다음에 스위밍 고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고글이 뭐예요? 그렇죠. 안경은 안경인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특수 목적으로 쓰는 안경들이 있죠.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 때 쓰는 안경, 즉 이렇게 수영 물안경, 그 다음에 뭐 사격할 때 쓰는 안경, 뭐 이런 것들은 다 특수 재질의 안경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용접을 한다거나 특수 목적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 고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에 써요? 눈에 쓰는 거죠. 그러면 눈은 왼쪽 오른쪽이니까 gogles에서 S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or 다음에는 목적 지향점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용 물안경이 있나요? 라는 얘기죠. I can find any. 자, find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not any예요. not any 하면은 뭐뭇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These are for all ages. 그러면 모든 연령들용이에요 라는 얘기니까 전 연령용이에요. 여기서 these는 뭐예요? 그렇죠. this의 복수형.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비동사가 a가 나왔죠. You can adjust the strap and the nose bridge. 자, adjust 하게 되면 조절하다라는 동사고요. nose bridge 하게 되면 콧등이 돼요. 여러분, 그 콧등이라는 아이의 그 용도가 뭘까요? 그랬더니 수업 중에 양쪽 콧구멍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콧등이잖아요. 그래서 브리지를 썼다. 자, 잘 좋은 말 하셨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콧등, 노우즈 브리지. 자, 그 다음에 스트랩 하게 되면 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신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끈과 콧등을, 그러니까 그 물안경이 그 얼굴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U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swimming goggles for kids? I can't find any. These are for all ages. You can adjust the strap and the nose bridge.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서 can't가 NT죠. 근데 find가 F죠. 그래서 NT F니까 두 번째 생략 can fi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깁니다. 얘는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스트랩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스트랩이란 단어 볼게요. 스트랩이 맞아요. 근데 TR 사운드에서 R 사운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QR, 스트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end가 end인데 여기 THE 나왔죠. 이 TH는 무슨 발음? 기타 발음. 그럼 end TH니까 두 번째 사음 생략 and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can adjust the strap and the nose bridge 해주시면 되겠죠. Let me get on number 3 bridge예요. 자, bridge예요. 자, 보시면 개동사가 나왔네요. 여기서는 개동사가 원래 얻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질게요. 내지는 하나를 뭐 받을게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갖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를 주세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서 음식을 시키셔야 되는데 차림판을 보시면 영어도 생소하게 긴 메뉴가 있고 특히 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요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도 모르겠고 이름도 길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this 이거 가리키면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Would you like the meal or just a burger? 우리 meal 하면 식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트 메뉴,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는 메뉴들 있잖아요. 그럴 때 세트 메뉴를 meal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meal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에서 세트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밀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 밀을 들어보셨어요? 그쵸? 맥도날드에서 어린이용 세트 메뉴를 뭐라고 해요? 해피밀이라고 하죠. 그럼 해피는 즐거운, 행복한이란 뜻이고 거기서 밀은 식사라는 뜻이 아니라 세트란 얘기예요. 그러면 행복한 세트란 얘기죠.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 행복하면서 그 해피밀은 단순히 버거, 그 다음에 음료, 감자튀김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덤으로 더 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먹음으로써 장난감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수업 중에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콤보라는 말도 써요. 그게 세트 메뉴라는 뜻이에요. 콤보. 대신 셋은 쓰지 마세요. 셋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세트 메뉴를 할 때. 자 그러면 would like이 나왔죠. would like은 뭐죠? 그치. 뭐뭐하고 싶다. 굳이 한 단어로 한다면 want. 근데 여러분 want와 would like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렇죠? would like이 더 정중한 표현. 왜? 제가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정중한 표현이라고 했죠? 또 하나는 이 would가 위례 과거형이 아니죠. 여러분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생활영어나 회화나 이런 거에서는 구어체, 즉 말하는 체잖아요. 이럴 때는 위례 과거형이라기보다는 정중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트를 하고 싶으세요? or 아니면 just a burger. 그러면 버거만 하고 싶으세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트 메뉴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버거만 원하시나요? 근데 상대방한테 물어보려면 정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do you want를 쓰지 않고 would you like를 쓴 거죠. The meal comes with French fries and a drink이에요. 자, 여기서도 밀은 식사가 아니라 세트. 자, 세트 메뉴는 come, 나옵니다. with, 뭐뭐와 함께 나옵니다. French fries. French fries 하면 이게 감자튀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중에 질문 나왔던 건데 감자튀김이니까 선생님 potato fries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원래는 그렇게 쓰는데요. 아예 프렌치 프라이즈 하게 되면 이게 감자튀김이 돼버려요. 그래서 굳이 포테이토를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링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주링이란 단어는 동사와 명사가 다 되죠. 여기서는 뭘까요? 그렇죠.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입니다. 그래서 음료, 마실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트 메뉴는 감자튀김과 음료가 함께 나와요 라는 얘기죠. I want the whole meal with a cola. 저는 콜라와 함께 with 전체 whole meal, 전체 세트 메뉴로 주세요. 자, 원합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콜라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코크죠. 코크. 그런데 워낙 우리가 요새 K-팝, K-문화 이런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콜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기선 콜라를 쓴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Let me get on number 3, please. Would you like the meal or just a burger? The meal comes with French fries and a drink. I want the whole meal with a cola. 여러분, 이 미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굳이 토를 달면 미음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음절에 미음이 나오면 앞에 음절의 받침으로 미음을 주는 우리나라는 자음동화가 일어나는데요. 영어는 자음동화가 없어요. 그래서 let me 끊어주셔야 돼. let me라는 발음은 없어요. let me 끊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이 의문문인데 얘는 문장의 끝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얘는 내려줘야 돼요. 왜? OR 선택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OR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 의문문이니까 Would you like the meal? 하고 올라가는데 OR을 기준으로 just a burger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ust가 ST고 TH가 나왔죠. 그럼 STTH니까 두 번째 생략 just a burg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장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프라이즈에서 끊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and 다음에 어가 나왔죠. 그대로 연음하면 and고요. D 사운드는 T 사운드랑 사촌인데 그 앞이 N 사운드고 그 앞이 모음이고 그 뒤가 모음이죠. 그러면 N이 강하고 D가 약해요. 그래서 아예 D 발음을 하지 않고 N어. 그 다음에 여러분 드링크가 맞는데 DR 사운드죠. 그래서 R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GR, drink. 그러면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The meal come with French fries and a drink.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want가 ant인데 th가 또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생략 wonder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with는 제가 어떻게 발음된댔어요? 그렇죠. 번데기 발음과 기타 발음이 다 되는데 여러분 번데기 발음은 무성음이고 기타 발음은 유성음이에요. 그런데 with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뒷단어를 편하게 하시려면 유성음 해주세요. 그러면 기타를 굳이 우리나라 발음을 토 달면 뭐죠? 디귿이죠. 그런데 뒤에가 언에 with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럼 마지막 문장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want the whole meal with a coke. 콜라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도움 파트 1입니다.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 쉽게 말하면 Can you help 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Can you help me랑 Do you think you can help me랑 어떻게 다를까요? 뜻은 다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건데요. 그렇죠. 정중하고 덜 정중하고. 그럼 어떤 게 정중한 건가요? 그렇죠.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왜요? 제가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정중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 훨씬 더 정중합니다. I can reach the top shelf. 자, shelf 하게 되면 선반이에요. 근데 탑이 붙었네요. 탑은 뭐죠? 꼭대기, 정상이죠? 그럼 꼭대기 선반에 reach, 도다르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선반이 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can reach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탑이라는 아이가요. 여기서는 정상 꼭대기라는 명사로 쓰이잖아요. 근데 탑이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뭐죠? 명사로 쓰였을 때 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권리를 주장해 라고 할 때 그 권리. 자, 그 다음에 리치에 대한 또 질문이 나왔는데요. 박싱 경기를 보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리치, 상대방한테 리치라는 얘기를 해요. 그 리치는 뭐냐면 상대방 선수한테 닿을 수 있는 길이, 즉 팔길이라고 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가격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리치를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리치 자체가 닿다, 도달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닿는 거. 그래서 가격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쇼리예요. 그럼요. Which one do you need예요. 어느 게 필요하세요? 여기 원이 나왔거든요. 이 원은 대명사다, 수사다. 대명사죠? 왜 대명사일까요? which가 의문사인데요. 얘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명사 안에는 대명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대명사.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물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 need that blue box of diaper. diaper 하게 되면 기저귀란 뜻이에요. 그럼 파란 기저귀 상자가 필요해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I can reach the top shelf. Sure. Which one do you need? I need that blue box of diapers.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게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끊어 읽기가 가능하세요. 어디서 끊으실 수 있어요? 그쵸? think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비교적 이게 짧으니까 한숨에 가겠다. 그러면 thank you 해서 K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help가 LP인데 me가 M이죠. LP, M이니까 두 번째 생략 help me.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우리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help me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자꾸만 P 발음을 해서 help me라고 하는데 그러면 외국인 못 알아줘요. 그래서 그냥 P를 생략해서 help me. 아니면 내가 그렇게 실수할 것 같으면 me를 빼세요. 나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주위의 사람을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예 me를 빼버리고 help 이렇게 아예 해버리시는 게 더 낫죠? 개인적으로 그걸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can't가 나왔어요. 자, 문장을 해서 can't와 can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쵸? T 발음을 다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긍정은 짧고 강하게 거의 con까지 갈 수 있고요. can은 can에서 강하고 길게. 왜요? 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길고 강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긍정의 can은 세 철자죠. 근데 can't는 축약하다 보니까 네 철자죠. 철자가 길잖아. 더 길게 발음해야지. 자, 그 다음 need가 D로 끝났는데요. 여러분 이 대세 TH는 또 무슨 발음일까요? 이게 기타 발음이에요. 여러분 대명사 있죠. 지시대명사가 됐던 인칭대명사가 됐던 TH는 다 기타 발음이에요. 그러면 D랑 비슷하죠? 기타 발음이. 그래서 앞에 D를 하지 마세요. need. 그 다음에 박스 다음에 of니까 box o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need that blue box of diapers 이렇게 되겠죠? 자, 심부름 파트 1입니다. Did you walk the dog today? 자, 여러분 walk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 맞아요. 걷다라고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런데 또 뜻이 있어요. 동사로 산책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게 되면 산책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걔를 산책을 시켰니? 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 1초라도 전에 했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did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 원래 today는 오늘이니까 현재형이랑 같이 써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일기 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오늘 동물원에 갔다라고 해서 갔다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단어와 같이 썼죠?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today가 이렇게 과거형이랑 또 쓰일 수 있어요. I'm about to walk now. 자,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now 막 산책시키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여기서 허는 누굴까? 앞에서 얘기했던 독이에요. Why? 왜요? We don't have any more water. 자, not anymore를 보셔야 돼요.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water, 물을. 그래서 we는 또 일반도어야 너와 나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물이 없구나 라고 정도로 보시면 돼요. I'll go buy some. 제가 좀 사올게요. 그 다음에 buy라는 원형이 나왔네요. 이렇게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뭘까요? 이 사이에 an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go and buy예요. 그런데 이게 회화문이잖아. 그래서 and를 생략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있어. 영화 보러 가다 뭐라고 해요? go see a movie라고 하잖아. 여기도 그 다음에 C 나왔잖아. 이상하죠? an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어. 병원에 가다가 뭐예요? go the hospital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 건물이 멋있어서 병원 건물 보러 가세요? 아니죠. 병원에 왜 가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지. 그래서 go see a doctor. 이게 병원에 가다요. 여기도 보시면 그 다음에 C 썼잖아. 이거 an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some은 약간 좀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게 형용사로 끝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뒤에 뭔가가 나와야죠. 명사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워러가 나와야 되는데 워러를 생략한 거예요. 왜 우리 한국말 할 때도 내가 가서 좀 사올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I'll go buy some.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Did you walk the dog today? I'm about to walk her now. Why? We don't have any more water. I'll go buy some.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did 다음에 you가 나왔죠. 연음시켜서 did you. 그 다음에 여러분 walk이라는 단어가 철자가 4개나 되잖아요. 근데 발음이 좀 짧아요. 뭐가 묶음이죠? L이 묶음이에요. ALK로 끝나는 단어는 L 사운드가 묵음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 walk 말고 또 뭐 있어요? talk, 이야기하다, 말하다. TALK죠. 걔도 L 사운드가 묵음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walk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허가 뭐예요? 목적격 대명사죠. 목적격 대명사는 강세를 못 받아요. 그리고 뭘로 시작해요? 약한 철자인 H로 시작하죠. 그래서 아예 H 발음을 하지 않고 K 발음을 넘겨요. walker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have 다음에 any예요. 연음시켜서 have any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병원 파트 1입니다. I have a 1:30 appointment with Dr. Beck.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실 때 시간을 얘기할 때 분을 먼저 얘기하고 30분이 안 되면 패스트를 쓰고 30분이 넘으면 to를 쓰고 너무 힘들잖아. 패스트 써야 되는지 to 써야 되는지 계산해야 되고 몇 분 전 하면 또 몇 분 전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한국말도 10분 읽잖아요. 그냥 10분으로 읽어주시면 돼. 그래서 1:30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appointment라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약, 약속. 약속은 약속인데 공적인 약속.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친구랑 가족이랑 만드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변호사랑 만나는 약속, 의사 선생님이랑 만나는 약속.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쪽 사업체의 분들과 만나는 약속. 이거는 공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appointment. 그랬더니 질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reservation. 이게 예약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럴 경우에는 안 써. 의사 선생님이랑 만나는 약속을 할 때는 미리 잡는다 해서 예약이라고 하는데 reservation은요. 호텔, 항공 이런 데를 미리 예약하는 거는 reservatio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만나는 거 미리 약속하는 거는 appointment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약을 하다라고 하면은 have a appointment 이렇게 해서 have 동사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ack이 나왔는데 back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명사로 쓰이면 뒤, 등이라는 뜻이 있죠. 사람의 인체에서 뒤라는 건 뭐예요? 등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쓰이면 다시라는 뜻인데 어머 여기서는 B가 캐피탈이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선 우리나라 성 중에서 백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쓰죠. 백 선생님과 1시 반에 예약이 있는데요. I'm a bit early today. a bit 하게 되면 조금, 약간 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오늘. He's out of lunch right now. 여기서 right은 바로라는 부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는 이 be out이에요. 그러면 비동사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근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출하다, 뭐 나가다 이런 뜻이죠. to lunch.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right now. 지금 바로라는 뜻이죠.
He will be back in 5 minutes예요. 자, 그는 돌아올 거예요. be back. back 하면 여기서 again의 의미죠. 그래서 다시 오는 거야. 다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다라는 얘기죠. 근데 in이 쓰였어요. 여러분, in 다음에 시간이나 기간이 나오면 거기서 in은 after의 뜻이에요. 안에가 아니라 뭐뭐 후에. 그러면 5 minutes니까 5분 후에 돌아오실 거예요.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앞에서도 제가 좀 사올게요. I'll go buy some 있잖아요. 그럴 때 I will의 줄임말 해갖고 I'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he will, he'll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거는 축약을 안 시켰을까요? 여러분, 축약을 시킬 수 있는데 안 시키는 이유는요. 강조하기 위해서야. 축약을 하면 강조가 덜 되는 거고요. 그냥 풀어버리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설명 안 했네. I will의 줄임말 우리 보통 I'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거를 더 약화시키면 좋아요. 그래서 I'll go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have 1:30 appointment with Dr. Beck. I am a bit little today. He's out of lunch right now. He will be back in 5 minutes. 자, 첫 번째 문장에서 have 다음에 어죠? 연음시켜서 have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I'm 다음에 어니까 I'm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 out 다음에 to죠. TT니까 앞에 T를 하지 않으면 out to 이렇게 하죠. 그런데 T 사운드가 몸과 몸 사이에 꼈죠. 그래서 더 약화. out로. 근데 여기 to는 무슨 to예요? 전치사 to죠. 전치사 to는 또 강세를 못 받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to가 터 강세를 못 하니까. 근데 T를 약화하니까 out러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back 다음에 in이니까 연음시켜서 back in.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원래 단어에는 s가 없으나 이 문형을 만들면서 부가적으로 s가 붙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에서. 뭐죠? 첫 번째는 his. he에다가 s 붙였죠? 자, 그 다음에 minute에서 s 붙였어요. 그럼 얘네들은 동일하게 발음하나요? 아니죠. 혹시 제가 스 발음하냐, 즈 발음하냐 물어본 거 아닌 거 아시죠? 뭐죠? 그 S 발음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그죠? his는 he, is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발음을 하셔야 돼. 근데 여기에 S는 뭐다? 복수형 어미. 발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굳이 하시겠다. 그럼 T 다음에 S 발음이잖아. 그래서 츠 발음 하시지 마시고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minutes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잠깐만 제가 뭐를 설명을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다 발음을 했나? 자, 그 다음 오늘 투데이스 퀴즈입니다. be about to의 뜻을 써주세요.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답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투데이스 팁입니다. birthday fundraising. 자, 영미권을 중심으로 생일 기부는 보편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으로 유입돼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MZ세대 사이에, MZ세대는요, 쉽게 말하면 20, 30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생일을 앞두고 SNS에 기부하고 싶은 단체에 대한 소개글과 해당 기부처를 선택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후 생일날 모은 돈으로 기부한 뒤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생일 선물을 대체합니다. 여기 펀드레이징 하게 되면 모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펀드가 무슨 뜻이에요? 자금이란 뜻이잖아요. 펀드. 그래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 펀드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이란 뜻이고 raise 하게 되면 뭐야? 올리다란 얘기죠. 자금을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기부라는 뜻이고 모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받지 않고요. 맨날 해마다 들어오는 생일이고 선물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생일에 해당하는 돈으로 받고 그거를 자기가 기부하고 싶은 단체를 미리 밝히고 왜 이 기부하는 단체를 선택했는지 이유까지 받쳐서 친구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주면 그거를 딱 기부를 한 다음에 다시 내역을 공개하는 거지. 투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생일 선물을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 30대 하면 철딱서니가 없다, 철이 없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상당히 의식이 뚜렷하고 그 다음 의식을 좋은 쪽으로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그 흐름을 주도하게 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birthday fundraising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기부라는 뜻이죠. 이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birthday fundraising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또 시사 용어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